이걸 보기 전에 앞서서 그 시험 유형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역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역보 2학년 이번 시험 유형이. 자, 그래서 좀 먼저 쭉 보자면 주제, 요지, 제목 묶어서 대입하기죠. 그래서 대입하기에서 4문제, 일치가 4문제나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그리고 어휘 3문제, 흐름 하나, 그리고 어법이 작년 대비 확실히 줄었죠. 서술형 하나, 객관식 하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좀 많이 나왔죠. 4문제인데 그중 하나는 서술형. 이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거죠. 뭔지 알죠? 그 본문에 빈칸 2개 뚫어놓고 써라 이거. 그리고 순서 삽입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5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이 무려 서술형이 3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이 유형만 보더라도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유형만 갖고 내가 특징을 좀 먼저 말해줄게요. 이번 주역부 시험은요, 작년이랑 속성이 많이 다른 게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비슷한 점은 뭐냐면 여전히 어법과 구문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다른 거는요. 어법을 중시하는 건 맞지만 대놓고 어법 문제를 작년처럼 많이 내진 않겠다. 이거였어요. 자, 작년에는 계속해서 어법 문제가 3문제씩 나왔었거든요. 3문제, 많게는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법이. 물론 배점은 여전히 높았어요. 배점은 여전히 높지만 객관식은 하나, 서술형도 그 본문에서 찾아서 고쳐 쓰는 거 그거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기억해요? 작년에는 서술형에서 어법 고쳐 쓰기가 3개를 고쳐 쓰는 거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몇 개 나왔죠? 2개 나왔어요. 2개.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개수도 좀 줄었다. 작년 대비 어법의 중요성을 조금 낮췄다. 이번 중간고사 기준으로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 대비 점수 자체는 대부분 많이 올랐거든요. 점수 자체는. 그러니까 등수는 모르지만 점수는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객관식의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객관식의 난이도가 왜 쉬웠냐면요. 순서 삽입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 내신과 모의고사 시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내용 일치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그렇죠? 반대로 순서와 삽입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내신은 거꾸로예요. 내신은 일치가 어려워요. 그리고 순서 삽입이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거꾸로거든요. 왜 그럴까? 순서 삽입 문제가 내신에서 내봤자 어차피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은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도식화 잘했고 흐름만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순서 삽입에서 틀린 사람들은 진짜 반성해야 돼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순서 삽입에서 틀려왔던 것 자체가. 그리고 반대로 일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일치가 모의고사와는 다르게 일단 보기가 영어로 나오죠. 그리고 모두 고르 시험 문제도 있죠. 게다가 한 보기 하나하나가 길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각종 유의어를 활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일치가 사실은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치가 물론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시험 기준으로 일치는요 좀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시간은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치 문제가 많으면 왜 내신 시험이 까다롭냐면요, 대진고를 예시로 들게요. 대진고등학교는요 시험지를 보면 알지만 첫 페이지에 일치 문제 4개를 깔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 일치가 4개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첫 페이지에서 시간 오래 끌어. 그래서 첫 페이지에 일치 문제를 4개 내는 거예요.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보기 하나가 막 2줄, 3줄 이래요. 엄청나게 길죠. 그러니까 보기문 다 해석하면 사실상 지문 하나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각종 유의어를 활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막 섞어 넣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역보는요 그런 대진고의 속성과는 달라요. 일단 첫 페이지에 일치가 몰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첫 페이지 보면 어때요? 주제, 요지, 표 내용 일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 설계, 문제 번호 설계가 대진고랑은 좀 다르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유의어는요 어려운 거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몇 단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객관식 난이도가 낮았고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배점이 높은 문제는 난이도가 당연히 높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배점이 낮으면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이게 일반적이잖아. 그치? 근데 이번 주역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순서 삽입이 배점이 되게 높았습니다. 근데 변형이 됐었냐? 아니요, 변형도 안 됐었어요.
그럼 이 의도 자체가 뭐냐면 야 니네 점수 좀 줄게 이거예요. 됐어요? 점수 좀 올려줄게 이거였습니다. 그 의도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번 기말고사를 예상해보자면요 점수 한번 올려줬잖아 중간고사에서. 그럼 어떻게 해? 이제 한번 떨굴 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 작년에 한번 생각해보자. 작년에 제가 초창기 1학기 내신 대비 때부터 제가 사실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거는요. 요약 쪽이었거든요. 요약 쪽. 근데 우리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무려 3번의 시험 동안 요약에 관련된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었어요. 하나도 안 나왔었어. 그래서 주역고가 요약을 안 내려고 하나? 막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아니 요약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이거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학기 기말고사에서 보기 좋게 바로 요약 문제 나왔죠. 그렇죠? 바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 안 나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지금 2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1학년 막판에 지금 요약 문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들어서는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계속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알반에 있는 현빈이라든가 지범이, 승호는 전부 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뭐 했었죠? 겨울방학 때? 우리 화이트라벨 열심히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열심히 화이트라벨이에요. 그 서술형 기출 넘버원 그거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걸 괜히 한 게 아니죠. 요약형이라든가 각종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였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서술형 3문제나 나왔습니다. 요약에서. 됐어요? 고의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작년에는 서술형이 뭐가 나왔었습니까? 영작이 훨씬 많이 나왔었어요. 영작.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문 딱 주고 빈칸 뚫어놔요. 보기문 줍니다. 여기에 단어 활용해갖고 배열해서 영작해라 이렇게 냈어요. 아니면 아예 한글을 써줬습니다. 한글 써주고 이거 순서 배열해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맞죠? 근데 올해 이런 문제 나왔나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전부 다 뭐로 나왔습니까? 전부 다 요약으로 나왔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작년 유형과 똑같은 거는요.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어법 고쳐쓰기, 본문에 빈칸 2개 채우기 이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게. 나머지는 전부 다 요약으로 나왔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시험을 총 정리를 하자면요 간략하게 이번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객관식에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주자 쪽에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개나 소나 객관식을 다 맞으면 안 되니까 분명히 킬러 유형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 킬러 유형으로 넣은 게 뭐냐? 첫 번째 요약이고요, 두 번째 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킬러 유형을 넣은 거예요. 배점도 높아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요약형 문제를 많이 넣음으로써 여기에서 변별하자 이렇게 낸 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이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시험 의도였다고 이번에. 그러면은 다음 이번 기말고사에서는요 난이도는 비슷하게 내되 유형만 바꿔도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유형만 바꿔도 순서 삽입을 한 문제씩만 낸다고 생각해봐. 자 순서 삽입을 하나씩만 냈어. 그러면은 총 5문제 중에 3문제가 남죠. 그럼 3문제를 뭘 내면 될까요? 3문제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 없는 함축 의미 추론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칭 추론 문제를 낸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빈칸을 좀 더 내든가 아니면 대입학 쪽에서 좀 더 내든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법을 더 내든가 작년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유형만 바꿔도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방향성은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계속 똑같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공부해야 돼요. 달라진 거 없어요. 어법도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다 해야 되고 요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서술형도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당연히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공부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번 중간고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요.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전체 내용입니다. 주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요약에 관련된 거. 이게 일단 1순위겠죠. 2순위는 뭡니까?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단어가 난이도가 낮았어요. 이번 그러면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시험 난이도 조정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단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어 학습 이게 2순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3순위가 나머지 기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다시 한번 전반적인 내용, 흐름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런 흐름에 대한 거.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거. 이게 무조건 1순위라는 거야. 이게 1순위. 2순위는 뭐라고요? 유의어라고요. 유의어. 됐죠? 이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목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이제 내신 대비에서는요.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크게 바꾼 건 없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 워크북 자체가 그렇게 부담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워크북 하면서 힘든 거는 외부 지문이었잖아요. 외부 지문. 그래서 교과서의 워크북은 그대로 똑같이 갈 거고요.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제가 워크북을 그때도 한번 말했지만 조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요. 한 지문당 한 페이지로 완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대폭 감소시켰어요. 지난번에는 한 지문당 뭐 해석도 해야 돼, 빈칸도 해야 돼, 어법도 해야 돼, 영작도 해야 돼, 뭐 되게 많았죠. 그래서 한 지문당 거의 한 10페이지는 됐을 거예요. 분량 자체가. 그거를 한 페이지로 줄였습니다.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10분의 1로. 됐어요? 그래서 숙제량을 대폭 완화시킨 겁니다. 자, 제가 숙제량을 줄인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다른 학습과의 밸런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 워크북을 뭔가 시간에 쫓기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오케이? 여러분 맨날 그 뭐 수행평가해야 돼, 뭐 다른 과목 숙제해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맨날 막 밀려갖고 숙제도 제때 못 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숙제량을 대폭 이제 경감시킨 거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만약에 내가 숙제를 감소시켰는데 여러분의 학습 성취가 나아지지 않는다면요, 전 다시 늘릴 거예요, 2학기 때. 알겠죠? 그거를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고자 이렇게 좀 경감시킨 거니까 그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시험지 보고 좀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첫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요, 6번 문제 이런 데 보면은 막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뭐냐면요, 그 배점 높은 거 체크한 거야. 배점 높은 거. 자, 그럼 6번 문제 거기 보기문을 보면은 너네가 좀 어려울 만한 단어만 내가 체크해놨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뭐 gradity라든가 아니면은 뭐 bumpy라든가 obstruct라든가. 사실 근데 obstruct는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그 아래도 보면은 뭐 impede라든가 아니면 diminush라든가 사실 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 고등학교 2학년은. 솔직히 이 정도는요, 고1 수준 단어입니다. 고1 수준 단어. 근데 배점이 높게 나왔죠. 6번도 3.6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7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던데요. 오히려 배점이 낮죠. 3.3점입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9번 문제도 보면요, 배점이 높습니다. 어법 문제 3.8점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킬러로 낸 거예요. 얘는 그냥 대놓고 킬러로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을 3번으로 고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1번 아니면 3번으로 많이 골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어법상 여기서 많이 헷갈린 게 C랑 F를 많이 헷갈렸어요. C랑 F. 됐어요? C랑 F를 많이 헷갈렸는데 C 같은 경우는 원문에서는 red로 나왔었거든요. 원문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원문에서 나온 red는요,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 이렇게 나왔었어. as, 주어, red 이렇게 나왔었어. 그럼 여기 동사 자리잖아. 그러니까 과거형 동사를 쓴 거였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변형됐냐면 본문에서 as가 아니라 with 분사구문으로 넣었어요. with 분사구문.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with 목적어에 ing 쓸래, pp 쓸래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lead라는 동사 자체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니까 pp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leadin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C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변형된 요소를 좀 잘 몰랐던 점. F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틀렸는데 F는요, 앞에 나와 있는 make, 사역동사를 못 봐서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였는데 이거는 좀 솔직히 말하면 틀릴만 했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4번에다가 제가 또 단어를 써놨죠. impairing에다가 손상시키다. 이런 것도 잘 의외로 몰라요. pair 뭐 이제 한 쌍에 뭐 이런 건 알지만 impair 손상시키다 이런 걸 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거고요. 기본 어휘가 중요한 시험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 16번 볼게요. 14번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였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velocity라는 단어, 속도라는 뜻이죠. 우리 그 과학에서 기호로도 쓰잖아요. V,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 빈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요. 난이도는 사실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이 내용 파악만 잘하면 돼. 사실 이제 주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거든, 빈칸이. 그래서 난이도가 안 어려웠어요. velocity라는 단어만 알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배점이 어때요? 3.7이야, 3.7. 엄청 높습니다. 옆에 있는 16번 문제, 순서 문제죠? 변형 아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근데 배점이 3.6이에요. 아까 7번 문제, 제목 문제 배점 3.3이었거든? 근데 얘는 3.6이에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쉬운 문제가 배점이 더 높게 나왔다. 이 의도가 뭐라고요? 점수 주려고 하는 거라고. 점수 주려고. 다음 페이지도 봐봐. 17, 18, 20번 봐봐 얘들아. 다 순서 삽입이거든? 배점 보세요. 배점 3.6, 3.7, 3.6이에요. 엄청 크잖아. 여러분 3.7점이면 우리 작년 그 어법 개수 고르기 문제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배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순서 삽입이 어떻게 이 배점이냐고. 말이 안 돼요. 근데 17번 어때요? 변형 아예 없습니다. 18번 거의 변형 없어요. 내가 아래 밑줄 쳐놓은 거 보이시죠? To these kinds of problems. 이것만 추가한 거야. 이것만. 근데 3.7이야. 옆에 있는 20번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 얘는 삽입문 있잖아. however 써있는 거 싹 다 변형한 거야. 이거는 싹 다 변형했거든. 근데 오히려 얘가 배점이 낮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도가 둘 중 하나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다? 점수를 주려고 이렇게 일부러 설계했다. 두 번째, 이 설계를 잘못했다. 둘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볼게. 21번. 아까 말했죠? 킬러 문항입니다. 객관식에서 이번에 틀릴 만한 문제는요, 2개밖에 없었어요. 아까 봤던 어법 문제. 어법이 몇 번이었냐? 9번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보는 요약 문제입니다. 21번. 그러니까 9번이나 21번을 제외하고 틀린 사람들 반성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 맞추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7번까지는 이해할게요. 7번 제목 문제도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21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거 심지어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그 로고스랑 미토스 나오는 내용이었죠. 기억나냐? 그래서 내가 대조 비교되는 관계는 요약으로 잘 나온다 이 얘기를 내가 분명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요약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너네의 기본 어휘력이 딸려서 틀린 걸 거야. 대부분. 됐어? 1번에 discrete, distinct, automated. automated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근데 discrete, distinct, 특히 discrete 잘 몰랐을 거야. 단어 뜻 자체를요. B에 나와 있는 hostile, hostille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적대적인 이런 거. 그리고 reliant도 잘 모르더라고. 의외로. rely on은 알아. 뭐뭐에 의존하다. 근데 reliant는 몰라. 형용사로 파생된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했었다. 그래서 이 21번 같은 경우는 단어 몰라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킬러 유형이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다? 21번과 앞에 나왔던 18번 문제가 동점이라는 거야. 18번이랑 21번이 똑같은 점수라고. 난이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됐어? 그러니까 객관식 실컷 맞춰. 이렇게 한 거죠. 옆에 22번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거든요. 22번 문제 보면요. aberrant 2번에 3번에 implicit, obedience 모를 만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면. 근데 22번은 오히려 배점이 3.2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야. 서술형 1번 봐봐. 어법 문제죠? 2개 고쳐 쓰는 거. 그죠? 작년에는 3개였고요. 넘어가서 서술형 2번.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퍼블리케이션에 대한 이 이제 파생어를 몰라서 틀린 사람들이 많았죠. A번은 이제 대체로 잘 맞췄는데. 서술형 3번 이거 A번 내가 분명히 설명했던 거야. 배수사의 as1급 as는 배수사의 비교급 된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내가 그거 2번이나 설명했었어. 지난번 내신 대비 때. 맨 처음에 어디서 나왔었냐면 우리 교과서 그 치타 얘기 기억나냐? 네. 치타 얘기할 때 이게 맨 처음에 나왔었어. 그 다음에 요 외부 지문에서 2번째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2번 설명했었거든. 그대로 나왔어요. 여기 그 위에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보면은 twice as frequent as 보이죠? as 1급 as로 나왔죠? 근데 지금 빈칸 부분 보면 어때요? 뒤에 내가 표시해놨지? then에 표시해놨죠. then. 그럼 then 나왔으니까 뭐로 쓰라는 거야? 비교급으로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more frequent로 썼어야지. 근데 이걸 as frequent로 쓰고 앉았다고. 그래서 이런 거 틀리지 말라고요. 미리 말하는데요. 이번 그 교과서에서 이거 또 나옵니다. 배수사 예정 구매제. 또 나오면 또 틀려라? 또 틀려와? 응? 그 다음에 B번, C번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social bond, comfortable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다 쉬운 단어입니다. 내용이 어렵다고요? 내용도 어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난이도가 안 어려웠어요. 그 뒤에도 서술형 4번, 5번 보면요.
서술형 4번, 5번이 전부 다 요약문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잘 기억해봐. 이번 중간고사 때 이 표면적인 어법 문제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개수가 줄어들었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다? 여전히 주요권은 어떻다? 어법과 구문을 중요시한다. 아까 이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서술형 4, 5번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술형 4번과 5번은요, 엄밀히 말하면 영작, 즉 요약형 영작 문제예요. 영작 문제인데 이게 학교마다 어휘를 중요시 여기는 학교도 있고요,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도 있고요, 어법 및 구문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주역은 어떤 거다? 어법 및 구문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그래서 A번과 B번을 보면은요, 그 서술형 4번에 A번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중요시 여긴 거예요. 왜? 여기에서 어법 구문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원오브의 복수명사 이게 다인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중요시 여긴 거죠. B번 같은 경우는 좀 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급의 대니 병렬 구조라는 걸 알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헷갈릴만 했어요. 서술형 5번은 어떻습니까? A번 How hard they hit the ground,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 문문이죠. B번 같은 경우 더 넘버로브라는 그런 표현이죠. C와 D는 그냥 단어죠. 됐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4번의 B번과 서술형 5번의 A번, B번을 통해서 여전히 어법과 구문이 중요하다는 걸 전달은 하고 싶었다는 거야. 하지만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어법, 구문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을 좀 더 강화했다는 게 지금 시험지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 자, 총정리를 할게요. 총정리. 이번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함에 있어서 그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뭐다? 아까도 말했던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돼서 바뀔 수 있는 파생어라든가 아니면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래 고2 시험은 그렇게 나와요. 원래 고2 시험은 패러프레이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어법의 비중을 점점 낮추려고 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고3 되면 아마 시험에서 어법 문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객관식으로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대부분 특히 우리 주협이나 이런 대신 같은 학교들은요, 뭘 원하냐면요, 자, 아주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말해줄게. 왜 어법의 비중이 줄어드냐?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고등학교의 최고의 명예는 뭘까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좋은 대학을 갔느냐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대부분 수능 시험과 같은 비슷한 스타일로 내기를 원합니다. 원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는 어법 몇 개 나와요? 한 문제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데이터, 내용 이런 거 위주로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좀 정상적이고 괜찮은 학교라면요, 내용을 중시하는 식으로 시험에 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고3 시험은요, 모의고사 잘 보는 애가 내신 시험도 잘 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설계를 해요. 학교 시험지를 설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내용 파악 잘하는 게 짱이라는 겁니다. 내용 파악 잘하고 단어 열심히 외우고 이렇게만 해도요, 어느 정도 점수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1, 2등급을 노리겠다. 요약형, 서술형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정리입니다. 자, 질문사항 혹시 있나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다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잘 챙겨가시고요. 우리는 바로 전부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기회야 얘들아. 이번에 지난번에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던 친구도 이번 합산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성적을 비교적 잘 받은 사람들은 이번 기말고사만 잘 보면은 진짜 역대급 성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리고 통계적으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통 2학기 중간고사가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물론 영어 기준입니다. 딴 거 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이 어찌 보면 좀 기회야, 기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정점 한번 찍어보죠. 정점.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잡서 다 꺼내시고요. 다 받았죠? 잡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잡서 못 받았어? 네, 아예 안 받았어요. 저희 지난주에 다 넘어. 내가 안 줬구나. 미안하다. 이만.
내가 바보야. 자, 그 단어 줄게요. 단어. 교과서 단어. 다음 주부터 시험 볼 겁니다. 아, 내가 그 파일에 껴놨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안 껴놨어. 이야. 자. 그리고 통합번도 드릴게요. 아, 그러면 잠깐만 저기 쟤네들도 못 받았구나. 아, 죄송해요. 이거 금방 전해주고 여기야. 잠깐만. 왜 머리 아프다. 약간 색이 어리신 것 같아요. 색이 약간 어리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그렇죠. 이것도 색이 약간 어리신. 잉크가. 오, 시간이 많이 지났다. 1시간 내에 끝내야겠는데? 봐요. 네. 아니 뭐 근데 억지로 다 안 끝내도 돼요. 우리 목요일 날도 수업이 있는데 뭐. 아 근데 월수에 치면 안 돼. 월급 치면 안 돼. 아니 이게 야 월수반 애들 그 월급반 애들도 똑같은 얘기하더라. 이게 왜 자존심 싸움을 하고 그래? 니네끼리 같은 학교끼리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월급반 애들은 아 역시 화목반은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니네는 또 아 월급반에게 질 수 없어 막 이러고 왜 존심 싸움을 해요? 안 돼요. 알았어. 이거는 아니 뭐 진도 나가는 거 같다가 뭐. 네. 자 보겠습니다. 진도 여기 다 나갔나요 교과서? 네. 아 다 나갔어요? 다 나갔으면은 뭐 빨리 할 수 있겠네요. 이 교과서에서 항상 시험 내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교과서에서 내는 거 첫 번째 내용일치, 두 번째 어법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상 이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 유형은요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과 두 번째로는 어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는요. 우리 지난번에 교과서를 했을 때는요 그때는 주제나 제목으로 낼 만한 것들이 많았어요. 뭐 컬링 얘기 나오고 뭐 치타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래서 제목이나 이런 걸로 내기가 괜찮았는데 이번 글 역시나 뭐 제목으로 낼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내용이 큰 틀이 다 똑같거든요. 큰 틀이 다 똑같아요. 이 주제 요지가 다 똑같습니다. 본문 1번부터 8번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흐름이나 내용 차라리 낼 거라면은 내용일치나 순서 관련된 걸로 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Sold in stores everywhere. 자, 모든 곳에서 상점에서 팔리기 때문에 뭐가 팔리는데? 베이컨이요. 그래서 베이컨이 maybe a triumph. triumph는 원래 뭐 승리 뭐 이런 건데요. 승리가 될 수 있다. 대성공적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of modern living. 현대 생활의 대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답니다. 베이컨이라는 게 왜 여기저기서 팔리니까. 하지만 there's a dark side. 어두운 면이 있대요. to the bacon industry. 베이컨 산업에서. 자, 첫 문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이컨 산업, 그러니까 베이컨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성공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러면은 이 뒷내용부터 뭐냐? 전부 다 어두운 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은요, 여러분이 이미 진도를 나갔다니까 알겠지만 미리 얘기합니다. 이 글은요, 본문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문 제목이 뭡니까? Livestock and the Environment예요. 가축과 환경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dark side라는 것 자체는요,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에 대한 거. 그러면 이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이 가축과 환경, 이 가축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점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한 겁니다. 이 글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문제점만 쭉 나열했습니다. 문제점만. 해결책이라고 해봤자 맨 마지막에 그냥 한 문장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건 해결책이라고 말하기도 뭐예요. 그냥 좀 신경 쓰자. 그냥 이 정도 수준이야. 됐어?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점만 나열한 겁니다. 문제점만 나열한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됐어요? 자, 이 글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항상 글의 초반부는요. 큰 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큰 전제. 결과물이 먼저 나와요.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한 원인이 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또 뭔지 알아? 이것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원인이 뒤이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어서 볼게요. Pigs are raised. 자, 돼지가 사육된대요. In confined pens. 가둬진 우리에서요. 그리고 fed corn. 여기서의 fed는 앞에 나와 있는 raised랑 짝이죠. 그래서 원래 feed라는 거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먹이를 먹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corn, 옥수수를 먹는답니다. 근데 어떤 옥수수냐? That has been grown in vast fields. 거대한 필드에서 길러져 온 옥수수를 먹는데요. 그 필드가 어떤 필드냐? That stretch as far as the eye can see.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큼 멀리 뻗어져 있는.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이렇게 드넓게 이제 펼쳐져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런 거대한 평야에서 길러져 온 그런 옥수수를 먹이로 먹는답니다. 됐죠? 자, 지금 베이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결과물이 뭐냐면요. 베이컨이거든요. 베이컨. 그러니까 이 베이컨이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돼지고기잖아. 돼지고기. 그렇죠? 이거잖아. 자, 근데 이 여기서 이 베이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를 당연히 돼지를 길러야겠죠. 그래서 돼지, 즉 가축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가축. 그래서 가축을 사육해야 됩니다. 맞죠? 당연히. 자, 근데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먹이로 뭘 말한 겁니까? 옥수수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즉 곡식을 길러야 되는 거죠. 맞죠? 가축을 사육하려면 곡식을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라고. 알겠죠? 얘가 결과야. 베이컨이 결과야. 이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또 이걸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라고. 알겠지? 자, 다음 내용 볼게. To grow the corn. 자, 그럼 그 옥수수를 기르려면 자, 곡식을 길러야 되는데 그럼 이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또 나오는 거야. 이걸 위해서는 huge amounts of fertilizer. 엄청난 양의 비료가 사용된답니다. 아, 비료를 사용해야 돼요. 비료. 됐어요? 자, 근데 그것이 eventually 결국에는 gas washed 그 비료의 많은 양이 어떻게 된다? 씻겨 내려가지게 된답니다. 어디로? 강과 시냇가로. 됐어? 그럼 결국에 이 비료 사용으로 인해서 뭐가 벌어진다라는 겁니까? 환경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비 효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되게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거를요 그냥 편하게 먹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결과물이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큰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식탁에서 그냥 고기 한 점 먹는 거야. 근데 이걸 위해서는 가축을 사육해야 되고 곡식을 길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비료를 써야 되는데 이 비료가 결국에는 강이나 시냇가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자면 These effects 이것은 영향을 끼쳐요. 생태계에. 어떤 생태계? Of such bodies of water 그러한 물의 지역이니까 수역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한 수역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만약에 곡식을 기르는 여기 뭐 옥수수밭이 있다고 쳐봐. 옥수수밭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이 얘네를 기르려면 당연히 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밭이나 논 근처에는 당연히 강가나 이런 게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막 비가 내리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흘러 들어갈 거 아니냐. 이 여기에 이제 막 비료랑 이런 게 섞여갖고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사는 생물들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그리고 the fertilizer runoff 그 비료가 유출된 물 됐어요? 비료랑 섞인 그 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ends up in fish and other marine life. end up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end up ing로 많이 쓰죠. 여기 being이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결국에는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 안에 있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 직역하면은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이런 그 비료가 유출된 비료가 섞인 그 물이 물고기와 여러 해양 생물에게 스며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For kilometers around니까 몇 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됐어요? 이런 애들한테 스며 들어가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 수역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자, this is the process necessary. 자, 이것은요 과정이랍니다. 이게 근데 좀 구문 분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를 보호로 하시고요. 이 덩어리를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necessary 이하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왜냐면 necessary 한 단어가 아니라 necessary의 투부정사 이하라는 이 구가 형성됐잖아.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냐? 필수적인 과정이야. 뭐 하기 위해서? To get bacon. 그러니까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어디에다가 onto our breakfast tables니까 우리의 아침 식탁 테이블에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뭐가요? 이 과정. 됐어? 이게 전부 다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야만 베이컨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 됐어? 그러면은 이 처음과 끝만을 한번 놓고 볼게요. 처음과 끝. 자, 시작은 뭡니까?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켜야만 우리는 베이컨이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읽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소제목이 하나씩 나와 있는데 이 소제목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이 중간 이 하나하나 과정들이 있죠. 이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틀을 먼저 얘기한 거거든.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 소제목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세부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세부적인 얘기의 근데 결과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환경오염이에요. 전부 다.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봅시다. 소제목을 보면 Factory farming that dried up our planet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공장 farming이니까 공장에서 뭔가를 기른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 우리의 이 행성을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이어서 Annual meat consumption 연간 육류 소비량은 has reached 도달해 왔대요. 평균 40kg가 넘는 인당 40kg가 넘는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40kg가 넘는 육류 소비량이. 그리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만 따져봐도 돼요. 여러분 저는요 소고기를요 21살 때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진심 처음 먹어봤어요. 그 전에 소고기는 개뿔씨 삼겹살도 1년에 한 2번 먹을까 막 이랬었는데 근데 우리 아들 내미는 그냥 아주 그냥 매주마다 뭐 외식 나가면은 아들아 뭐 먹고 싶냐?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가자. 그래서 엊그제도 아웃백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 내미는 그냥 개 빠져서 그래요. 빠져서 그래 빠져서. 나 때는 말이야. 고기는 무슨 치킨도시 생일날에 한번 먹을까 말 거예요. 이 육류 소비량이 왜 늘어나는 거야? 빠져서 그래 다들 빠져. 에잉.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to make growing demand. 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점점 고기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걸 충족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축 산업이 have turned to. 자, 이게 turn to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rely on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이 PP형으로 쓸게요. relied on. 됐어요? depended on.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입니다. 가축 산업은 의존해 왔습니다. 어디에다가 대규모의 manufacturing of meat. 그러니까 대규모의 그 육류 생산이 되는 거죠. 고기 생산에 의존해 왔답니다. In huge factories, 거대한 공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장이라는 게 진짜 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공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공장이라는 건 일종의 그 농장을 말하는 것이랄까요? 농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돼지를 많이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돼지를 많이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돼지를 기를 만한 공간이 넓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규모의 그런 농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공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이제 일정량을 막 이렇게 찍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공장이라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however, 그러나 such a move, 그러한 움직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규모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은 puts strain on the environment. 자, puts strain on 하면 뭐뭐에 부담을 주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환경에 부담을 준답니다. In particular, 특히 어디에 부담을 주냐? On the land, 토지에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water resources of the earth, 지구의 수자원에 또 영향을 주겠죠. 부담을 주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지금 여기 소제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 가축 사육 됐어요? 자, 원래 옛날에는 이만큼만 길러도 됐었어, 돼지를. 근데 수요가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돼지를 더 넓은 공간에서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만큼의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늘어날수록 토지는 점점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얘네 물 안 먹여요? 물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자, 원래는 이만큼만 길렀을 때 소비되는 물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만큼이 늘었어. 그러면 물 더 먹여야죠. 그랬어? 그러면은 지구에 이 땅과 물, 자원을 당연히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겠죠. 점점 육류 소비가 늘어날 수. 됐나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과정에서 이 가축 사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자, 본문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6번은요, 본문 1, 본문 2, 본문 3 이렇게 나눠서 보지 말고요, 소제목을 기준으로 봐주세요. 소제목. 지금 본문 2번도 역시나 어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공장 얘기하는 겁니다. 공장 얘기, 가축 사육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어서 가볼게. Every year, 매년마다 10억 톤 이상의 곡식이 소비된대요. 자, 곡식 얘기로 왔네요. 그래서 by farm animals, 그 가축에 의해서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소비된대요. More than 2/3. 자, 2/3니까 3분의 2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이랍니다. 모든 농지의 3분의 2 이상이 66% 이상이 is used, 사용된대요. 뭘 위해서? To raise grains and vegetables for livestock. 가축을 위한 곡식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사용된대요. 됐어? 전체 농지가 있어. 근데 3분의 2야. 근데 이 3분의 2 이상이라 했어요. 3분의 2 이상이 이 곡식이 뭐라고? 사람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곡식, 그 가축들 먹이려고 이만큼이 소비된다고. 어마무시한 양이죠. 자, 반면에 겨우 8%의 농지만이 사용된답니다. 뭘 위해서? To grow food for direct human consumption이니까 직접적인 인간의 소비를 위한 음식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양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쌀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쌀이 됐든 뭐 밀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곡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먹는, 전 세계에 있는 인간이 먹는 곡식의 이 농지를 기준으로 하면요 8%밖에 안 돼요. 근데 무려 66% 이상이 뭐라고요? 가축 먹이는 데 쓰인다고. 가축 먹이는 데.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거에 비해서 몇 배야 이거. 뭐 장난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육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쌀은 8%밖에 안 먹는데요. 육류는 뭐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거에 뭐 거의 뭐 한 8배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끝이 아닙니다. Moreover, 게다가 about 1/3 of the world's fresh water. 자, 전 세계의 담수, 민물이에요, 민물. 담수의 약 3분의 1이랍니다. 3분의 1이 사용된답니다.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cost into the supply of water for humans. 인간을 위한 물 공급을 침해한답니다. cut into,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침해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 세계 이 담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인간이 진짜 뭐 마시거나 뭐 샤워하거나 이런 데 쓰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물보다 가축을 기르는데 또는 그 어떤 곡식을 기르는데 쓰이는 물이 있겠죠. 여기에 쓰이는 물. 이게 훨씬 많다라는 걸 역시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육류 생산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가축을 기르는데도 애들 물 먹여야 되고, 혹시 기르는데도 물을 이제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는데 미국의 콜로라도의 강 바닥, 됐어요? 이 배드가 바닥 쪽이에요, 바닥. 이 강바닥이 is expected, 예상된답니다. To dry up soon, 조만간 마를 것으로 예상한대요. 야, 강바닥이 마를 것으로 예상된대요. 어느 정도로 물을 퍼내길래 강바닥 물이 마른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too much water 너무나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터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강으로부터요. 왜? Neighboring farms need to grow feed for cows. 근방에 있는 농지가 길러야 되니까요. 됐어요? 뭐를요? 먹이를 길러야 되니까 그 소를 위한 먹이를 길러야 되니까. 됐어요? 결국에는 곡식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곡식을 위해서 물을 퍼내야 돼. 근데 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처먹어. 그러니까 곡식을 그만큼 많이 길러야 돼. 토지를 써갖고요. 됐어? 그러니까 물을 있는데 없는데 다 이렇게 이제 쏟아갖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바닥이 마를 정도로 물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가축 사육을 위해서 뭐 어떤 각종 자원을 많이 써야 된다. 곡식을 기르는데도 자원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랑 관련성이 있다. 그 다음 거 보면 in short, 요약하자면 a large por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천연 자원 중 큰 부분, 상당 부분이 어떻게 사용된다? 육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됐어?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것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첫 번째 소제목에서 알아봤던 내용, 중점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뭐다? 많은 천연 자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결국에.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본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 내용. 됐어요? 첫 번째 소제목 주제예요. 첫 번째 소제목 주제. 아까 in short에 이미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상 주제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가 육류를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하면 뭐라고요?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토지, 물, 곡식을 기르는데 필요한 수자원, 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천연 자원 아니에요. 천연 자원.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 물이 마를 정도로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자원을, 지구에 있는 천연 자원을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육류 소비라는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너무나 막대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 아니 우리가 본문에 안 나왔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콜로라도에 있는 강이래. 그럼 강에도 거기 당연히 생물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강바닥이 마를 정도로 우리가 물을 퍼낸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생태계라는 건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이 강만 말라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그 강가에서 만약에 근처에 곰이 살아. 근데 곰이 그 강가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 근데 물고기가 없어. 그럼 곰도 멸종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 원래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생태계가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관련성이 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초는 뭐다? 우리가 돼지고기 어떤 육류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그런 결과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구나? 네. 뭐야? 개노트야? 제가
앙금이 앙금. 아니지 콩앙금 응? 콩 크림 팥인가? 단팥. 콩 앙금. 생크림. 모르겠어요. 뭐 딸기잼이. 하나 더 없나? 응? 나 밥이야. 밥이냐고요? 너 밥이야? 누구는? 어? 누나로. 나도. 사무실 주시죠. 여기서 마세요. 얘가 누구야? 저 이거 얘가 되나? 우리 반은 시키지 그거 왜 했는데? 187 이거인데? 승호가 더 크네 87이라고? 우와 알지라. 진짜? 응. 걔가 쓰고 나서 186이야 네. 진짜? 85 들고 있는데요. 너 그냥 큰거 내가 어깨 계속 이렇게 쭉 펴는 거야 존나 커진다니까 형 어깨 없습니다 아 이거 뭘로 필기 아니야? 내 자리에 알았어 필기 없었네. 신호 너 미술 미술이 짱이야. 진짜 미술이 짱이야. 동근 쓰면 되게 좋죠 이별 그릴 수 있냐? 그 버튼 옆에 버튼 누르면서 하는 거야 지금 아그 모노 뭐가 이별 그릴 수 있냐? 모노폴리 아니 너무 많이 걸도 쓰임. 완벽하게 할 거라 생각하지 마. 이거 뭐라? 너무 이적인 거 아니야? 종이 쌤 저는 발로 보세요.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점 마음에 들어요. 잘 파악해 10분 안에 끝낼 거야 아니 시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쓸데없이 난 이렇게 너무 장난스러워. 창영이 머리 너무 잘 보이는데? 형 머리가 가릴 것 같아 만들었다니까. 같은 애가 같은 애가 얼굴 좀 커가지고 혹시 여기로 옮겨도 되냐? 네. 네. 아니 창영이 머리가 커서가 아니라 가까워서 그래. 가까워서. 머리가 커. 그래 그것도 맞다고 하자. 빠른 소문 좋습니다 정정 씨 조심해 치지 않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나는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빠진 사람 없잖아요 저희 반에 지금 빠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아 촬영 안에 그 괜찮은데 촬영은 보강이랑 상관없잖아 원래. 원래 치즈는 복습의 용도로 이제 넣어놓은 거긴 한데 뭐 복습 개뿔이 15내가 하니. 자 보자. 아니 오히려 웃긴 게 뭐냐면 영상 올리면요 우리하고 안 다니는 주역구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저기 아니 먹튀가 아니라 아니 뭐 어차피 봐봤자 뭐 강의만 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지. 근데 아무튼간 이게 자꾸 그래서 이상한 댓글 달리잖아. 선생님 뭐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는 애야. 내가 모르는 애. 자 볼게요. 공부 3번. 자 이번에 소제목은 From land to the ocean. 그래서 땅에서 바다로라고 나왔네. 자 먼저 한번 보자. As more people want more meat. 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육류를 원하기 때문에 it is inevitable. 자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여기 좀 잠깐 살짝 찍을게요.
부분이거든. 여기 B.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앞에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should가 왜 생략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다뤘었던 당위성 표현, 즉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뭐 이런 동사들 있잖아요. 이 동사들은 뒤에 전부 다 대절 나오죠. 네. 그럼 대절에 주어 동사가 나올 텐데 이때 이 대절 내용이 당위성을 나타낸다. 즉 쉽게 말하면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요 동사 자리에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의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건데 지금 문장은 그 구조가 아니죠. 그렇죠?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이런 동사가 안 나왔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하게 가주어진 주어로 나옵니다. it is의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요. 중요성 또는 필요성, 중요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중요성이나 필요성. 여기 좀 치울게요.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이 뒤에 대절 나오고 대절의 주어 동사, 이 동사 자리에 뭘 쓴다? 똑같이 should의 동사 원형을 쓴다. should 생략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문법이에요. 똑같은 거. 자,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요. 가주어진 주어 구조가 나왔는데 지금 진주어인 대절이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하면 should를 쓰는 거고요. 아니라면은 그냥 원래 수와 시제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어떠냐? 가축을 위한 땅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나왔죠. 필수적이다.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석이 뭐가 적절합니까? 확장되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는 should를 쓰는 게 맞구나.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should는 뭐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동사 원형인 B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land 나왔으니까 is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앞에 조동사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 거야. 어법으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육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inevitable,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필수적이다. 뭐가? 대절 이하가. 가축을 위한 땅이 확장돼야 된다고요. 뭘 위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더 많은 돼지고기를 원해요. 더 많은 고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축을 많이 사육해야 될 거 아니야. 가축을 많이 사육하려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자, 다음 이어서 보면 more meat production, 더 많은 육류 생산은 results in 어떤 결과를 내는데요. increased water pollution, 더 많은, 즉 증가된 수질 오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자,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아요. 결과를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뭐예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원하니까 땅이 더 많이 필요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자, 육류를 생산하려면, 고기를 생산하려면요, 고기 생산은 어떤 결과를 낳는다? 더 늘어나게 된 수질 오염을 유발한대요. 수질 오염. 고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수질 오염이 증가하게 된대요. 더비교법 더비교법으로 쓸 수도 있겠네? 맞아요?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많이 원할수록, 즉 고기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수질 오염이 더 심화된다. 그래서 더비교법 더비교법으로 가능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 강과 바다 둘 다 수질 오염이 늘어난대요. 왜 수질 오염이 늘어날까? 왜 그러냐면 소와 돼지가 많이 처먹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동시에 많은 manure, 이거 똥이야 똥, 분뇨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하니까 그런 거죠. 됐어요?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 가축을 많이 길러야 돼. 왜? 고기를 많이 먹으려면. 그래서 가축을 많이 길러. 그럼 얘네가 그만큼 똥도 많이 싸겠죠. 그럼 이 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강과 바다로 스며들어가는 거야. 이게 뭡니까? 다 환경오염이잖아요. 수질오염이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너무 쉽죠, 내용? 바로 이어서 갑니다. livestock is said to produce. 자, 이 가축은요 말해진답니다. 생산한다고 말해진대요. 자, 또 나왔다 얘들아. 나왔다. 130배만큼 많은 분뇨를요. 뭐만큼? 인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그래서 대수사 as 원급 as 나왔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비교급의 than으로 쓸 수 있다. 어떻게?
130 times의 more manual than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됐어? 똑같은 문제. 또 틀려라잉? 에? 또 틀려잉? 응. 자, 아래 있는 거를 좀 잠깐 참고로 볼게요. 일산지역 기출 참고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요 문제가요, 좀 대화고 같은 데서 좀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잠깐 패턴을 좀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it is pp 대시라는 패턴이 있거든요. it is pp 대? 그러니까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는 거니까 뭐 필기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애초에 이 패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알려줄게요. 잠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결과 사람들이 동사한다, 대절이라고 이렇게 정말 흔한 패턴이죠. 그렇죠? 자, 얘를 수동태로 써볼게요. 수동태.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죠. 됐어요? 그럼 수동태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대주어 동사,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나오기 때문에 bpp by people. 근데 by people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주어 자리가 길죠. 그래서 가주어진 주어로 바꿉니다. it is pp that. 됐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패턴 자체가. 자, 근데 얘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이 대절에 있는 주어를 문장 맨 앞으로 빼고요. BPP를 그대로 내려서 비동사의 PP를 만들고요. 뒷부분을 to의 동사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주어가 일로 간 거고 이 동사가 여기로 간 겁니다. 됐어요? 이런 패턴으로 쓸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은 지금 본문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주어 BPP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주어 BPP 투부정사. 됐어? 똑같은 패턴이지? 그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됐어? 그렇게 바꿔 쓴 게 뭡니까? 요거야, 요거. 자, 그럼 보시면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겠죠? 자, it is pp then 나왔어. 대절의 주어 뭘 써야 돼? 대절의 주어 요거죠. 문장 주어였던 거. 그래서 livestock 나왔고요. 대절의 동사는 뭐야? 이 동사 원형이었던 요 놈을 쓰면 되겠죠? 동사 원형이었던 놈은 누구야? 이거잖아. produce. 그래서 produce 쓴 거야. 근데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고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 그래서 동사 뒤에 s 붙여준 거. 됐냐? 이렇게 쓴 거야. 뒷부분 똑같이 쓰면 돼요. 다만 이제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냈냐면요. 여기에 do를 추가했었어요. 대동사. 이 대동사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 여기 produce라는 동사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 동사를 대신하는 일반 동사 do를 쓴 거예요. 됐냐?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여기서 한다는 건 뭘 한다는 겁니까? 생산하는 만큼. 뭘 생산하는데? 똥을 생산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똥 싸는 것만큼이나 130배만큼 많은 분뇨를 생산한다고요. 누가? 가축들이. 됐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미국 사람들의 130배만큼 똥을 싼대요. 130배.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분뇨의 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수지로염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 문장에서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까 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얘네를 기르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천연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 천연자원 소비 자체가 결국 뭐다? 결국 환경오염이거든요. 결국 생태계 파괴잖아.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요 직접적인 오염이야. 직접적인 오염. 어떻게? 얘네가 똥을 많이 싸. 이게 수질오염으로 연결되는 거다. 됐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When not managed properly. 자, 이번에는 접속사 뒤에 managed PP형 나왔으니까 분사 부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뇨와 그리고 그 분뇨예요. 이 시간에 듣는 거. 그 분뇨를 포함하고 있는 물은 cause 유발합니다.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대요. 생태계에. 어떤 생태계? 강과 바다의 생태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이어서 when rain comes. 자, 비가 내리면 분뇨가 is washed away. 씻겨 내려서 가겠죠. 어떻게? 또 이제 그 빗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runoff는요. 원래 runoff가 뭔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데 스며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이 스며 들어가는 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빗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빗물과 함께 그 분유가 함께 씻겨 내려져 간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Polluting nearby soil, streams and rivers all the way. 이 all the way는 내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근방에 있는 토양, 시냇물, 강 이런 거를 내내 polluting 하면서 오염시키면서요. 뭐 할 때까지? 그것이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축을 길러요. 근방에 강이 있어. 여기 바다에 있어. 바다가 아이들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들이 똥을 무지하게 싸. 똥을 엄청 쌌어. 자, 비가 내립니다. 그럼 비가 내려서 강으로 흘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어디에 지금 일단 오염이 일어날까? 흘려 들어가는 이 과정에 여기 땅들이 있을 거냐. 이 땅들. 됐어요? 여기 오염되죠. 분유로 인해서. 두 번째, 근처에 있는 시냇가, 이 시냇물 이런 것도 오염되겠죠. 그리고 강도 오염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가 언제까지 오염이 계속됩니까? 바다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됐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축을 기르는 것 자체가 결국 가축의 분유로 인한 환경 오염의 직접적 영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어서 갑니다. 자, 그래서 그 분유가 이제 바다로 스며들어갔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Once it reaches the ocean. 자, 그것이 바다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 빗물과 분유가 섞인 그 오염물질을 말하는 거겠죠. 이게 바다로 일단 들어가면 그것은 형성에 기여하는데 뭘 형성하냐? What is known as a dead zone. 데드존이라고 알려진 것에 형성에 기여한답니다. 데드존이라는 걸 형성한대요. 데드존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죽음의 지역이죠. 이거를 의역한 게 죽음의 해역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라고 했잖아. 바다. 됐어? 아까 이렇게 바다 지역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데드존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야. 데드존. 됐어? 여기가 죽음의 지역이래. 근데 바다 지역이니까 죽음의 해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럼 이 데드존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해. 근데 주로 지역 근처에 발생된대. 어떤 지역 근처에? 거기가 어디냐면은 heavy farming이니까 무거운 농장이 아니고요. 빡세게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리고 산업적인 활동. 됐어? 그러니까 빡세게 농사 짓고 산업 활동을 하는 곳이겠죠. 얘네가 스피어 쏟아버린답니다. 유출시킨대요. 뭐를요? 영양분을요. 물로. 됐어? 여기서 말하는 영양분은 비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료. 됐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물로 유출시켜버리는 이러한 뭐 활동들이 있죠. 뭐 농업이 됐든 아니면 그런 산업 활동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주로 많이 생기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빡세게 짓는다고 생각해봐. 이걸 갖고 예시를 지어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아까는 가축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옥수수밭이야. 예를 들어서 옥수수밭. 여기에 옥수수를 막 지어. 근데 옥수수를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물과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료를 엄청나게 많이 써야겠죠. 근데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며들어 간다고. 됐어? 그럼 당연히 이 근방 지역이 제일 오염되지 않겠냐? 여기 비료 투성인데.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데드존이라는 건 어디 근처에 생길 수밖에 없어. 빡세게 농사 짓고 빡세게 산업 활동하는 근처에 이 데드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쉽죠?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는요.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글은 철저하게 인과관계로만 이루어졌거든. 이런 결과물이 나왔대. 왜? 아,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건 왜 나왔어? 이러니까. 이건 또 왜 나왔어? 이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인과관계로만 구성돼 있어. 글 자체가. 우리 처음부터 생각해봐.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류의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걸 충족시켜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가축을 많이 길러야 돼. 그럼 가축을 많이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곡식을 많이 길러야 돼. 다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 그렇죠? 데드존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대. 데드존이 왜 생기는데?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 얘는 또 왜 그런데? 이러니까. 계속 이 패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야. 아까 처음에도 말했죠. 뒤로 갈수록 구체화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concentrated는 집중된 거잖아. 집중된이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집중됐다는 건 어디 한 곳에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농축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면은 물 얘기 나오니까 농축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농축된 물속의 그런 영양소의 농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준이니까 농도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요, 블루밍이라는 결과를 낳는답니다. 이 블루밍이라는 게 번성이거든요. 번성. 그럼 뭐의 번성이냐면요, 해조류의 번성이라는 결과를 낳는데요. 해조류, 막 미역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도 뭔 얘기일까? 좀 더 봐야겠네요. 자, 근데 그 해조류라는 이 해조류의 번성을 낳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 그 해조류가요, 단순한 형태의 수생식물이랍니다. 단순한 형태의 수생식물이래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아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담고 있어야 되는 거는요,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이 뭐 가축 기르고 이런 것 때문에. 자,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갔어. 막 똥이 막 여기 뭉쳐 있어요. 근데 이 뭉쳐져 있는 똥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고요? 수생식물이 번성하게 된다고. 쉽게 말하면 미역이나 이런 해초가 많이 자란다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이 자라게 된다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해초가 많이 자라는 게 뭔 상관이지? 이어서 볼게. 자, too many plants. 자, 너무나 많은 식물이 grow, 자란답니다. 물속에서. 그렇죠? 해초가 많이 자란다고 했죠, 앞에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use up, 다 써버린대. 뭐를? 바다에 산소를 다 써버린대. 아, 이게 문제인 거죠. 됐어요? 이 분뇨가 비료잖아요, 비료. 그 비료로 인해서 뭐가 자랍니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식물도 자라는 거야, 이 비료 때문에.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 분뇨가 너무나도 많이 쌓이니까 이 특정 지역에 지금 바다 수생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는 거야. 근데 얘네가 뭐냐? 산소를 죄다 끌어모으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산소를 다 써버리니까 바닷속 내에 산소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근방에 있는 생물들이 다 질식해서 죽겠네요.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식물이 없는 거야. 죄다 그 수생식물, 해조류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죽음의 해역이 되는 거죠. 생물이 못 사는 거야, 산소가 없으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suffocating other plants and animals. 이 suffocate가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물과 동물을 질식시킨다. 나왔죠? 됐어?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볼게. The largest known dead zone. 자, 이건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 같네요. 가장 잘 알려진 데드존이 occurred, 발생했답니다. 그 멕시코 걸프에서 발생했대요. 멕시코만에서 발생했는데 2002년에. 그리고 그때 2002년에 runoff from the Mississippi River, 그 미시시피 강에 유출된 수가, 유출된 물, 아까 그 분뇨랑 섞인 그 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요, 2만 제곱킬로미터의 그 이제 멕시코만 지역 있죠. 그 이상 지역에 이런 결과를 낳았대요. 다시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그런 지역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답니다. 여기 잠깐만 보면은요, 투비컴이라고 하는데 이 투비컴이 아래 써있죠. 결과라고 써있죠. 해석할 때 그래서 뭐뭐 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 됐어요? 그래서 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지역이니까 엄청나게 넓은 거잖아요. 이만큼이 2만 킬로래요. 2만 킬로. 근데 이만큼의 지역이 뭐랍니까? uninhabitable 하게 되었답니다. inhabit은 거주란 뜻이잖아요. 거주할 수 있는 건데 on이 붙었으니까 거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는 거죠. 그 바다 생물을 위해서. 됐어? 아까 말했던 거잖아. 결국에 특정 지역에 수생식물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산소 다 빨아들여서 이 근방에 있는 생물들이 다 질식사 해버리고, 그래서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해역, 즉 데드존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멕시코만에 있는 2만 킬로 이상의 지역이 실제로 이 데드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멕시코만 근처에 빡세게 가축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산업활동을 빡세게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됐죠? 자, 다음 내용 갑시다. 본문 5번. 자, 계속해서 이 육류를 얻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끼치는 환경오염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제목은 뭐냐면 The unknown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이래요. 이번 또 뭔 얘기야? 글로벌 워밍이니까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뭐였습니까? 대부분 이 땅과 강에 끼치는 영향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땅과 강, 우리 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발 위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네요. 보겠습니다.
이 소제목의 첫 문장은요 패턴이 계속 똑같습니다.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계속 똑같은 얘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와 고기 제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가요 문제를 가져다 준답니다. 어떤 문제냐면 not only 얻어서 나왔죠. 자 그래서 천연 자원, 그러니까 우리의 발 밑에 있는 천연 자원, 아까 말했던 토지와 그 수자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있는 우리 뚝배기 위에 있는 그런 자원, 됐어요? 여기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자, 비록 뭐 할지라도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일지라도 뭐의 글로벌 워밍, 대기 중에서 대기 속에서 지구 온난화의 사실 대표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는 보여줘 왔습니다. 뭘 보여줘요? 메테인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글 전체, 이 본문 전체의 제목이 뭐라고요? 가축과 환경이었어요. 가축과 환경. 우리가 가축을 기름으로써 생기는 환경 오염에 대한 글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갑자기 무슨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이산화탄소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다? 메탄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메탄이랑 가축이랑 뭔 상관인데?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 상관관계성이 나오겠죠. 이어서 봅니다. 자, 아직은 메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메탄은요, 뭐에 책임이 있냐면 약 16%를 담당하는데 글로벌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스라고 나왔으니까 지구 온실가스 방출에 있어서 약 16%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자, 이어서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 16%를 담당한다는 것, 앞 내용을 말하는 거야. 그 16%라는 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쩌리아라 경고하는데 대쩌리아를 보면은 메탄이라는 게 야 또 나왔다, 또 틀려라잉, 에? 또 틀려라잉. 베스타 인정급에서 또 나왔어.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만큼, 그러니까 즉 이산화탄소보다 20배 더 강력하대요 메탄이. 뭐에 있어서? In trapping the sun's heat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그 태양열을 가둬두는 데 있어서 20배 더 강력하답니다. 이산화탄소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만큼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주된 원인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메탄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 무려 20배나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메탄이 어디서 오냐? 그 메탄이 어디서 오냐? 지금 우리가 단순히 환경 오염만을 다룬 글이 아니잖아요. 이 글은요. 가축과 환경 오염이에요. 가축과 환경 오염. 근데 지금은 메탄이라는 게 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이 얘기만 한 거잖아. 이거랑 가축이랑 뭔 상관인데? 이 상관관계성이 필요하겠죠. 그 내용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먼저 말을 해줄 건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내용은 말해줄게요. 상식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 메탄이라는 게 가장 많이 이제 배출되는 게 뭐냐면요. 뭐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로 가축들에게 있어서 메탄이 제일 많이 방출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막 방구 끼고 트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서 이제 메탄이 방출되는 거거든. 근데 소랑 돼지, 특히 소가 이 메탄 방출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소 한 마리가 배출하는 게 뭐 사람 뭐 몇 명이라 했지, 뭐 1000명이 됐나 아무튼 뭐 거의 그 정도의 이제 메탄을 이제 배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를 기르는 것 자체가 메탄의 배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해봐. 지금 글의 초반부에 계속 시작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육류 소비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요를 맞춰야 되고요. 수요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많이 길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기르는 소의 마리수가 예전 한 3, 40년 전에 길렀던 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를 거라고요. 지금 육류 소비가 늘었으니까. 실제 통계적으로 육류가 한 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대여섯 배 정도 늘었대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은 대여섯 배만큼 늘었으니까 이제 소나 돼지를 얼마나 길러야 돼요? 예전에 비해서 대여섯 배를 더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보자면 그만큼의 토지도 필요하고요.
그만큼의 곡식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비료도 필요하고 그럼 대여섯 배만큼의 환경 오염이 필수 불가결하겠죠. 거기다가 대여섯 배만큼의 소를 길러야 되니까 그만큼 메탄도 많이 방출되고 그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 자체 그 사실만으로도 결국에는 환경 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기를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여러 환경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들내미에게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 자식이요 입맛만 비싸더라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소고기만 먹습니다. 돼지고기. 뭐 먹고 싶어? 소고기. 이래요. 그래서 한 번 외식할 때마다 2~30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식이 소고기를요 거의 한 1~2주에 한 번씩 먹거든요. 내가 얘 때문에 허리가 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놈 자식이 이제 이번 주에 딱 그러는 거죠. 누나 뭐 먹고 싶어? 소고기 먹고 싶어요. 누나 잘 들어봐.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육류 소비가 많아지면 얘기할 거리가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제가 상담한 지 좀 오래됐는데 만약에 곧 상담을 하게 된다면요 그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고기 먹이지 말라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야. 자 고생들 했고요.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뒷내용도 다 패턴이 똑같거든. 그래서 숙제 잠깐만요. 펜이 일단은 전체적인 목표는요. 이 워크북을 이번 주 중에 끝내자 우리.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중이라는 건 목요일까지가 아니에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뭐요? 아니야. 이따가. 이번 주 중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분량도 있으니까 잠깐만요. 좀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혹시 목요일까지 파트 1, 3번만 다 할 수 있겠어요? 파트 1번이 빈칸, 파트 3이 그 동사형인데 목요일까지 할 수 있겠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해석처럼 뭐 쓰거나 영작처럼 쓰거나 이런 거 없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읽고 하죠. 본문 그 우리가 진도 나간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파트 1, 3만 풀고 채점까지 한번 해보시죠. 목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숙제나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가 한 번이라도 밀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내신 이후에 상담 안 해줄 겁니다. 진로 상담 안 해줄 거예요. 신청해도 내가 무시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모든 고의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합시다. 알겠죠? 자, 고생들 했다. 아, 끝날 거죠?